2023년 8월 3일 목요일 오후 6시 47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 집으로 퇴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7월 29일 날, 지난주 토요일 날 부산에서, 부산 명지 신도시에서 김해 요 3계까지 가는 버스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거기 122번인데 원래 부산 충무동에서 김해 3계까지 가는 123번 버스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충무동에서 김해 3계까지 가는 노선은 이제 줄여가지고 하단에서 김해 3계까지 가는 버스 또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고 대신에 이제 대수를 조금 이제 줄이고 123번 버스를 좀 줄이고 줄인 대수만큼 122번 버스를 새로 만들었어요. 뭐 관심 없는 사람은 별 문제가 아닌데 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122번 버스가 새로 생겨가지고 저는 굉장히 편리합니다. 바로 요 앞에서 내려가지고 여기서 한 15분 정도 가깝게 조금 걸으면은 바로 집이니까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이제 건널목에서 조금 시간이 지체가 돼서 그렇지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이제 버스 안에 내 혼자만 타고 왔거든. 그리고 혼자 보통 보면은 버스 안에 막 사람이 엄청 복잡한 버스가 많이 있거든요. 인산인해도 있는 그런 버스도 있어요. 그런데 내 혼자 타고 가고 올 때는 세 사람 타고 왔습니다. 그래서 막판에는 뭐 두 사람도 중간 내려가지고 요 김해 와가지고 김해 수로 왕릉비에서부터는 내 혼자 타고 이렇게 왔습니다. 하여튼 뭐 편안하고 또 에어컨 뭐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아주 참 편리합니다. 날씨가 상당히 무더운 날씨가 계속 되는데 아마 8월 10일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렇죠. 그때 이제 말복이고 삼복더위인데 엄청 덥습니다. 더운데 더우면은 이제 더위가 빨리 가기를 또 기다리죠,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기를 기다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름이 좀 늦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니까 복장이 간단하니까 뭐 스리퍼 신고 반바지 입고 뭐 그냥 위에 티 하나 입어버리면은 바로 출퇴근이 되니까 겨울 되면은 양말 신어야지 옷도 막 내복도 입어야 되고 입을 게 많습니다. 그냥 목도리도 해야 되고 장갑도 끼야 되고 그런데 비해서 여름은 엄청 좋습니다. 뭐 늦게 가라 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그 찬송가에도 그 노래가 있어요. 그 찬송가에도 그 이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하고 생명의 말씀이다. 뭐 그런 찬송가가 있어요. 우리 많이 불렀습니다. 엄청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제 뭐 한 4, 50년 전에 많이 부르고 이제는 안 부르니까 많이 잊어버리죠.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이제 그 몇 계절은 기억이 나요. 그 한번 다시 지금 한번 딱 들으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부르겠는데 뭐 그렇네요. 그 계절 중에 하나가 이제 그래요.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또 뒷기절은 또 기억이 안 납니다. 그 기절만 기억이 납니다.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바로 신인님의 말씀이죠.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은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이죠. 그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많으신 우리 그 사람들이 듣는 분도 있고 뭐 아예 안 듣는 분들도 있고, 내가 즐겨보는 이제 프로는 이제 정치평론이에요. 아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마 내 나이 또래에 이제 뭐 정치평론을 내만큼 많이 듣는 사람도 아마 드물 거예요. 그런데 그 정치평론 하시는 분 이야기를 이렇게 쭉 다 들어보면은 허경영 총재님의 그 유튜브 강의를 듣는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아, 저거는 한 번도 안 들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달고 오묘한 그 생명의 말씀. 그걸 좀 들어야 되는데, 또 들으면 듣고도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의 영적 레벨이 이제 억셉트, 이제 받아들일 만한 어떤 그게 태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지. 이제 그 주파수가 자기하고 맞아야 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우리 그 라디오를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뭐 우리 어릴 때는 라디오가 재산 1호입니다. 저 집에 라디오 있다 이러면 굉장했습니다. 시대가 좀 변해가지고 이제 텔레비로 바뀌고 그랬는데,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라디오가 굉장히 귀중했어요. 그 라디오를 보면은 이 주파수를 맞춰야만이 깨끗하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영적 레벨 주파수하고 안 맞으니까 이제 허경영 신인님의 그 달고 오묘한 생명의 말씀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아까도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밤하늘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지고 이제 캄캄한 밤이 되는데, 캄캄한 밤에 별이 없으면 얼마나 삭막하겠느냐고. 밤하늘에 별이 있어야, 초롱초롱한 반짝반짝한 이런 별이 있어야 밤하늘이 아름답게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산과 들에는 이제 꽃이 있어야 또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잖아요. 좀 삭막하지 않잖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꽃이 없는 세상이 된다, 이러면 그거 진짜 그런데 밤하늘에는 별이, 그리고 낮에 이제 이렇게 산과 들에는 꽃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이제 마음속에는 신인 허경영 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무더운 여름도 무덥지 않고, 또한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은
신인님이 이제 우리 옆에 이제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늘 또 생각하게 되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사람은 이제 자기 의견을 이제 그대로 다 이제 뭐 좀 표현할 수가 있는 자유가 있으니까. 그럼 뭐 우리는 한때는 신인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지금도 고지고대로 듣는데, 그 신인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 그 이면적인 것을 내가 이제 좀 나름대로 파악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현실적으로, 과연 언제쯤 이렇게 신인님께서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현실적인 이 모든 어려움, 그러니까 지금 뭐 출산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제 정말 그 결혼 수당을 줘야 되고, 출산 수당 줘야 되고, 주택 자금 줘야 되고, 코로나 긴급 재난 지원금 이것도 지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국민 배당금, 그리고 이제 그 뭐 도덕혁명에 이래 가지고 가족 사망 시에는 대통령의 저하와 금일봉 1,000만 원의 위로금이 이제 전달되는 이런 것이 현실화가 과연 언제쯤 될 것인가 이제 이래 보잖아요. 그런데 나는 상당히 빠르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같은 문제는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아까 낮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 저 추미애 장관한테, 전 장관님이죠. 그분한테 강연을 마치고 추미애 전 장관이 이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에 어떤 분이 그랬다고, 이낙연 씨하고 이재명 씨하고 이제 뭐 얼마 전에 만났는가 보더라고요. 만났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이제 내년 4월 10일이 22대 국회의원 선거거든요. 추미애 장관님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 추천으로 1996년이 이제 그때가 15대 국회의원이에요. 그때가 15대 국회, 그리고 2000년도에 이제 16대, 그리고 17대는 자기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18대, 그 다음에 19대, 그리고 20대, 이렇게 5선 의원입니다. 21대는 아마 출마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내년 이제 4월 10일은 22대 총선이 있는데, 이때 출마를 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물을 때에 답변을 하기가 상당히 힘든 거예요. 자기가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 좋지만은, 그 뭐 추미애 장관이 무슨 말 한마디 하는 것은 그 이낙연 씨나 이재명 씨나 또는 이제 여권이나 야권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좀 이분이 민주당 당 대표도 했고 법무부 장관도 했고 어느 정도 우리나라 정치계에 좀 이렇게 비중이 있는 분이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유일하게 윤석열 정부하고 대차게 이렇게 정면에 바로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이제 그 국회의원은 아니지만은 일반 이제 정치 평론가 중에서는 변희재 씨가 제일 선두에 섰어요. 서가지고 공격하는 파워가 굉장히 셉니다.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해버려요. 그냥 대통령 보고, 대통령 법무부 장관 보고 이 새끼 저 새끼 해버려요. 그냥 그거는 아주 양반이에요. 양반이고, 자기들이 이제 법무부 장관 한동훈하고 윤석열이 잘못한 것을 조목조목 지적을 해가지고 책을 써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송영길 이분도 오늘 그 서울의 소리 유용아 그 분하고 나가가지고 그 대담을 했는데 아주 그 말씀이 강도가 세요. 나는 뭐 차마 그 전달을 못 하겠는데 뭐 듣고 싶은 사람은 아마 내일 4시에 이제 송영길 TV에서 또 자기가 이제 아주 강도 깊게 또 이제 발언을 해요. 하고 정말 그 송영길 전 대표 입장으로 봐서는 저 파리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대학 교수로 학생을 가르치고 있었던 입장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박사 학위를 이제 받을 예정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참,
일을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뭐 한 2년 전에 이제 당대표 선거 문제를 해가지고 돈봉투 사건으로 이제 급히 귀국을 해가지고 했으면은 조사를 하려면 빨리 하든지, 예? 이러니까 사람을 그 뭐 조사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아무 일도 못 하게끔 만들어 놓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그 법은 또 만인 앞에 평등하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뭐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똑같은 잣대에서 이제 대해라 말이야. 한 사람은, 그 송영길 이번에 돈봉투 사건으로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해놨잖아.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지 왜 이렇게 안 하느냐. 그러니까 바른 말을 바로 되찾게요. 이거 아주 강도 있게 이야기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더 세게 하는 사람은 변희재시고, 그리고 이제 추미애 전 장관도 송영길이나 변희재시 못지않게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예요. 아주 바로 이제 대놓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는 바로 쑥대밭 적중이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은 뭐 윤석열이가 어떤 분인지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워낙 잘 아니까, 워낙 잘 안다고. 그건 이제 뭐 추접스럽고 뭐 그런 이야기는 내가 참 옮기지를 못하겠고. 워낙 잘 아니까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됐다가는 대한민국이 절단이 난다. 인간성 자체가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말이야. 뭐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는 내가 내 입으로서는 차마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추미애 장관이나 송영길 또 변희재님의 직접 한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내 입으로 그런 말을 내가 옮기기가 참 그렇습니다. 민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입만 열었다 하면 뭐 이렇게 하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돼 가지고서는 대한민국이 쑥대밭이 될 거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적중했단 말이에요. 지금 1년 2개월 됐잖아. 1년 3개월이 다 돼 가는데 그런 차에 여러 사람들이 이게서 주목을 해서 보니까 말 잘못 뻥끗하면은 큰일 나거든. 그리고 지금 저 추미애 장관이 출신이 광진 어린가 아마 거기서 계속 이제 오선을 했는데 거기 지금 이제 고민정이가 전에 그 청와대 대변인 하던 고민정이가 그 자리에 있다고. 그럼 고민정은 이제 초선인데 한 번 더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 오세훈이하고 이제 서울시장 되기 전에 붙었는데 지금 공병호 박사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게 이제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도 이제 미국의 2020년 3년 전에 이제 미국 대선에 있었던 것은 내가 틀림없는 부정선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 총선에서는 부정선거였다고 이제 공병호 박사는 엄청 그분도 책을 4권이나 써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이제 고민정이가 당선됐다. 공병호 박사는 그래 주장을 하더라고. 근데 내 같은 경우는 아직 확실치가 않으니까 이제 이 사람만도 들어보고 저 사람만도 들어보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하튼 그 사전선거에서는 거의 다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민주당 의원들이 다 이겼으니까 지난 총선 때에 그게 좀 희한하잖아요. 공병호 박사가 이제 그게 조사한 것이 맞다고 하면은 그렇잖아. 그런데 여하튼 그 고민정 의원은 자기는 이제 한 번 더 하려고 생각을 할 건데 거기 이제 추미애 장관이 또 뭐 그 지역에 나간다 그러면 충돌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는 못 하겠고 그냥 뭔가 일을 하겠다는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 그래서 또 정치인들이 이제 말을 할 때는 말을 할 때는 하고 하더라도 아주 지혜스럽게 충돌을 피해 나가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신우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대담을 하잖아요. 토요 강의, 일요 강의도 하시고 또 김장훈 박사님과의 대화 그리고 전체의 대천사님하고도 한 번씩 대화한 것도 나오고 그리고 이봉규 박사하고도 전화 대화한 것도 나오고 또는 이제 본자 스튜디오 청년들하고도 한 번씩 대화하는 것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손님들이 한 번씩 오면 전에 태고종이라든지 기타 이제
나와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대로 나간다고. 나갈 때에 내가 이렇게 딱 들어보면서 내가 유추를 해봐요. 해보면은 아주 정민연에 이제 선거가 있는 해다. 어제는 이제 그래 이야기 하더라고. 저게 김장훈 박사 옆에 그 어떤 여성분이 있던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장훈 박사 부인인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 옆에서 음성만 들리는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있을 때에 정민연에 이제 선거가 있는 해다. 그렇게 하면 정민연 같으면 2027년이라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임기를 끝까지 간다는 뜻 아니에요. 지금 현재 4조 안 받기 요 이제 그 프로를 넣어도 이제 뭐 나는 여러 가지를 다 봅니다. 잡식성이 돼서 그냥 안 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병호 하고 싶은 거는 너무 많고 들어야 할 방송도 많고 봐야 될 책도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공병호 박사가 쓴 그 책도 좀 봤으면 싶기도 한데 어떤 뭐 지금 여력이 안 되고 그래요. 추미애 장관이 쓴 책도 나와 있는데 그것도 뭐 내가 나중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직 못 보고 볼 책이 많은데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뭐 사주 안 받기 이것도 내가 유튜브를 봐요. 보면은 그게 이제 그 사주 한 바퀴를 운영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래도 용하다는 무속인을 다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제 윤석열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 건가. 그렇게 이제 쭉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걸 하다 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사람이다.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하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어떠한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가. 이거는 내가 차마 내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직접 보시면 돼요. 사주 한 바퀴 이렇게 보시면은 나와요.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해요. 거기서 여러 사람이 노는데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대동소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댓글 단 사람들을 이렇게 쭉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쭉 보거든요. 원래 나는 댓글은 잘 안 보는데 거기는 이제 이렇게 댓글 단 것을 한 번씩 봐요. 보면은 제발 금년이면 이제 2023년 12월 달 안으로 이제 몇 달 안 남았잖아. 그 안에 이제 내려오기를 이제 그만두고 내려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더라고. 국민들 대체로 그래요. 그리고 한 1년쯤 뒤에 이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제 그러면 12개월 지나야 되잖아. 그렇게까지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가 기다리느냐. 예를 들어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 사람 앞에 말이지 1년 기다리라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길다 이 말이지. 거기 지금 대체적인 어떤 국민의 전체적인 여론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리얼미터하고 갤럽 이 조사보다도 미국에서 하는 모닝 리서치인가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 70%가 이제 부정이에요. 거기 미국에서 하는 게 아주 좀 정확해요. 모닝 리서치라고 있어요. 거기 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하면 늘 꼴찌로 나와요. 꼴찌로. 이번에는 공동 꼴찌라고. 21등하고 22등하고 공동 꼴찌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한 70%가 부정적으로 보는 걸로 나오더라고. 지금 그러는데 뭐 신인님께서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들으니까 이제 뭐 오미에 낙당당하고 진사의 성인줄 알고 오미에 낙당당이다 그렇게 하면은 미년 같으면은 정민년 같으면 2027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아니요 아니 뭐 좋은 일이 있을까 그래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답변할 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으니까 이렇게 슬슬 넘어가고 명확하게 안 한다고. 그렇게 입장이 돼요. 지금 뭐 그래서 우리가 짐작만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가 2017년 그때는 우리가 그때는 이제 천부경 강의를 하실 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18여원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리나라 이제 저기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 노태우 그다음에 이제 김영삼 이제 법이 남모피신 뭐 김대중 15 3김 그다음에 이제 뭐 저기 노무현이 소인덕권 이명박이 이제 수서 형제 이제 박근혜 18 여화원 그다음에 천하걸레로 나왔거든. 그러니까 그때 강의를 그래 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전에 그때 하실 때 18 여화원 다음에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있다는 이야기는 안 했다고. 그때 바로 천하걸레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아주 뭐 바로 당선, 그러니까 박근혜 다음에 바로 허경영 총재님이 당선이다. 우리가 그래 생각했었지. 그때 그 강의를 보라고. 거기 다 나와 있으니까. 천부경 그 강의하시면서 설명해 놓은 게 있다고. 그러니까 뭐 내 같은 경우는 뭐 2017년에 누가 뭐라 그래도 바로 그 뭐 허경영 총재님 당선된다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그리고 이제 사면 복권을 받든지 2017년에 말이야. 2017년 3월 달에 3월 1일 날에 국제신문하고 그 인터뷰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강의행기 지금 다 있잖아. 그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있지. 이런 거 보면은 19대 대통령은 쉽구나, 쉽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나도 주위에 그렇게 큰 소리 땅땅 쳤다고. 쳤는데 뭐 출마 자체를 못했으니까. 근데 그거 보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정모라고 우리 국가혁명연대지, 국가혁명당이 나오기 전에 국가혁명연대 안에 이제 우리 그 카톡방이 있었다고. 지금도 카톡방이 있잖아요. 한 500명 들어가 있는 방도 있고, 이제 영성 황제 우리 저 허성경 도당위원장님이 관리하는 그런 방도 있고, 또 여러 개 그 방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국가혁명연대가 관리하는 그 방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 방이 없어졌지만, 그때 이제 그 관리하는 그 어떤 분이 있었어. 그분이 쉽구나 했는데 왜 허경영 총재님께서 당선이 안 되고 출마도 못 했느냐 이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행불됐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기독교의 뿌리를 뽑은 사람 아니냐고. 기독교의 뿌리를 뽑았다고. 그러니까 뭐 기독교 뭐 또 가톨릭이나 기독교나 뭐 그 같은 사람 같은 그거니까 뭐 불교에서 보면 그렇잖아. 큰형 작은 형이잖아. 큰 집 작은 집이잖아. 다 종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톨릭이나 신교에 종사되어 있는 성직자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떨거지들 떨거지라서 미안하지만은 뭐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다 이 말이야. 그 뭐 장로 집사 권사 뭐야 그 순복음 교회 안에 뭐 보면은 뭐 거기에 뭐 조용기 목사 잘 나갈 때 그 별자리가 많이 봤다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김영삼이 장로니까 말이지. 그 당시에 그 군인들 출세하려면은 말이지 예수 믿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때 별자리들 많았다고. 그 별자리 장로들 권사들 뭐 이명박이도 장로잖아. 그런 수천억 명. 내가 좀 뭐 실제 그렇다고. 그 뭐 요한 바울의 2세나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나 목사나 뭐 그 사람들을 다 합쳐보라고. 합쳐봐도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이 말이야. 왜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나는 그걸로 확철대오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이 기독교만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있는 거고, 기독교, 불교, 그리고 기타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초종교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아주 내 한평생 그거를 안고 살아온 사람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총결론으로 오신 분이 허경영 신인님이 틀림없으니까 뭐 흔들림이 없지. 그러나 그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국가혁명단은 오기 전이니까. 국가혁명연대가 있으니까 사람이 길을 죽이면 안 되거든. 나간다,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밀고 나왔다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 미국의 상황이 지금 심상찮아요. 미국의 그 3년 전에 부정선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드러나고, 저기 오바마가 저기 44대잖아. 44대 대통령 그 트럼프 되기 전에가 오바마인데, 오바마 그 요리사가 있어요. 요리사가 좀 죽었는데, 얼마 전에 뭐 풀장인가 거기서 오바마가 집이 뭐 엄청 뭐 150억짜리 집이 뭐 이래 있는가 봐. 그게 휴양지 같은데 아주 뭐 근사한데, 거기서 물에 빠져 죽었는데 뭔가가 좀 석연찮다 그래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아까 미 하원 의장 이름이 이제는 내가 안 잊어버리겠다고, 이제 종교계에 간 사람 보면 켈빈이 있는데, 그 이름이 켈빈에서 리얼 떼고 나면은 케빈이라고. 케빈 맥코이, 케빈 메카시, 미 하원 의장이 지금 바이든하고 바이든 아들이 헌터 바이든이지. 바이든 대통령 헌터 바이든이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너지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게 지금 확실하다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지금 밝혀내고 있다고, 공화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러면 탄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그러니까 존 F 케네디의 조카예요. 존 F 케네디의 친동생이 로버트 케네디인데, 그 로버트 케네디는 1968년도에 죽었거든. 그 아들이 이제 지금 살아있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주 센 발언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합법적인 어떤 그 구조를 통해 가지고 중산층의 돈을 이렇게 뽑아먹는, 그러니까 알거지를 만드는, 일반 중산층을 없애버리는, 그러면서도 리치 아주 부자 중에서도 큰 부자는 엄청 더 큰 부자가 되고, 일반 서민들은 계속 이제 알거지가 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구조가 그런 식으로 미국이 돼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하고 기타 그 기득권자이지 않겠느냐고.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확 바뀌어 버린다고. 그 당시에 이제 자유당 시절 때에 이승만 자유당 시절이 이제 끝나고 박정희 정권이 들었을 때에, 혁명을 할 때에, 뭐 판밖에서 들어온 사람 아니냐고. 뭐 박정희가 그 당시 군인 출신이고, 군인이 무슨 그 당시에 그 자유당이나 민주당에서 볼 때 이런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들 정치 생명을 완전히 끊어놓을 줄 누가 생각했겠느냐고. 자유당 장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듯이 지금 허경영 시대가 열려가지고 대한민국이 완전 새롭게 된다고. 그게 이제 과연 현실적으로 언제쯤 되겠느냐 할 때에,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실력 안다 하시더라도 말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같은 경우는 그걸 감안해서 하는데, 우리나라 정치 평론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들어보잖아. 들어보면은 지금 이제 변희재 씨가 이 사람도 뭐 영적으로는 다 죽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긴 잠 자고 있는 사람들이라. 뭐 저게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뭐 미국 대통령, 미국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그저 상원 하원 535명 저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잠자고 있는 그 잠꼬대 하는 사람들이라고. 왜? 말세 신인 세인부지 한심사단 말이야. 말세에 신인님께서 나타났는데 그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유튜브로 강의를 들어도 듣지도 않지만은 또 들어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장꼬대 하는 사람들이라고. 뭐 장꼬대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제 변희재 씨인데, 그러나 이분은 우리나라를 지금 현실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 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허경영 총재님을 못 알아보는 것은 똑같아요.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나 나서기를 좀 좋아한다는 그러잖아. 돋보기를 좋아한다는 사람. 똑같은데 변희재 씨가 지금 이제 정기국회, 그래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자기가 정인으로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임세현 씨가 이제 청와대 부대변인 했던 임세현 씨가 그걸 올려가지고 지금 80만 명의 이제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있다고 이제 회비 내는 사람들, 자기 돈을 이제 주는 진짜 진성당원이에요. 그게 한 80만 명이 민주당원이 있는데 거기서 5만 명이 이제 그 청원을 하면은 민주당의 이제 그 게시판에 청원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는가 보더라고. 되면은 이제 그 법사위원회에서 채택할 수가 있다 이제 그래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그렇겠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은 자기보다 좀 똑똑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심정은 뭘까? 그런 사람들이 되나? 남들이 잘하면은 저런 사람을 추천을 하고 말이야. 저런 사람을 칭찬을 하고 저런 사람이 돋보이게끔 이렇게 옆에 권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남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거야. 아주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남 못 되는 것이 자기 잘 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들. 남 잘 되는 저 사람 훌륭하다 좋다 그러면은 옆에서 밀어주고 저 사람 좋더라 그런 말을 해줘야 되는데 변희재 씨가 쓴 책이 있어요. 나는 그의 겨울 너희들이 한 짓을 알고 있다. 이 책을 보면은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반드시 퇴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다 담겨 있다 이 말이야. 그럼 법사위원장, 민주당의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 김의겸이라든지 또 뭐 최강욱이하고 이탄희 의원들 이런 사람한테 다 책을 다 줬는데 뭐 읽지도 안 하고 또 변희재를 그러니까 하도 안 하니까 변희재 씨가 이제 그 정인석에 가가지고 국정감사 때 정인으로 가가지고 한동훈이한테 이제 질문을 한단 말이야. 질문 10분만 하면 한동훈이는 쓰러져 버려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그것이 지금 이제 5만 명 가운데 며칠 안 됐는데 15,000명 돌파했으니까 8월 15일까지는 5만 명이 충분히 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되죠. 하여튼 이런 거 볼 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다 지켜보면 그렇게 멀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지금 추미애 장관 이야기 들어보면은 일본의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바다로 하는 것은 일본에도 이제 뭐 원자 핵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프로토늄을 축출하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탄을 한 1000개 정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요, 일본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뭐 원자탄을 만드는데 이제 그 이후에 그 물질을 바다로 이렇게 확실치는 않습니다. 내가 참 전달을 못해서 미안한데 바다로 이렇게 내보내야 되는데 그거 바로 내보내면 안 되니까 일단 후쿠시마에 오염수를 내보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원자탄 만든 것이 아니고 원자탄을 만드는데 필요한 어떤 플루토늄을 만드는데 거기서 발생된 그 오염수를 또 내보낸다. 이제 뭐 그런 말을 하더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그 국정감사에 이제 변희재 씨가 나와가지고 한마디 해버리면은 10분이면은 그냥 그 한동훈이가 떡사발 돼버린다고.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이 정권은 무너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 거 보라고. 얼마나, 우리나라 무속인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신인님께서도 무속인들도 먹고 살아라 그러잖아. 그리고 그 이름을 함부로 짓지 마라. 나 그 이야기는 신인님한테 여러 번 들었거든. 부모가 자식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것은 이름 하나 잘 지어주는 것만 해도 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어느 정도 좀,
짓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서 이제 뭐 돈이 좀 들더라도 거기에 지으려고 해요. 안 그래요? 아무나 이름 짓는 것은 안 좋다 그러더라고.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고. 그렇듯이 무속인들도 그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전적으로 의지하면 안 되지. 천공을 이렇게 믿어가지고 또 여러 사람들 말 차마 하지는 못하겠는데, 에? 지금 근데 이태원 참사 이게 정말 거기 진실이 정말 밝혀진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경악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내가 여러 번 들어요. 그래서 좀 자유당이 망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새 시대가 열릴 때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따랐다고. 그렇게 할 때는 김주열 군이 이제 마산 앞바다에서 이제 죽고, 그리고 이제 경무대 앞에서 4.19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때 숫자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150명인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내가 알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때에 경무대 앞에서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 많아요. 100명 훨씬 넘지. 아직까지 그때 부상 당해가지고 영상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 그 희생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기붕 씨 일가들이 이제 이기붕 자기 처음 박마리아, 그리고 자기 아들 이강석, 또 이강석 동생,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제 집단 자살을 해가지고 어느 사람들의 희생 속에서 자유당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은 아주 간단하게 시해 당해가지고, 그리고 김재규도 죽고, 중앙정보부 김재규를 따랐던 사람들, 박홍조라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이제 죽음으로써 이제 40이 끝나고 박정희 시대가 끝났지. 끝나고 그 다음에 50 시절이 50 시절이 이제 끝날 때도 쉽게 말해서 60으로 넘어갈 때도 희생이 있었다고. 박종철이가 이제 고문당하다가 죽은 그런 희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 학생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우상호하고 같은, 우상호가 죽었을 때, 이름 누구? 그 수류탄 맞아가지고 죽었잖아.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희생이 있어가지고 이제 물꼬가 트여가지고 일어났다고. 세상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이제 이 과도 정부는 어떻게 할 건가 할 때는 이미 이태원 참사, 여기에 대한 이 진실이 지금 조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지금. 이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면 아마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내가 해봐요. 여하튼 이거는 과도기 정부예요. 이거는 이런 이야기는 나는 할 수 있잖아. 그래서 참 멀지 않다는 거. 갑자기 이제 될 수 있고, 그리고 후쿠시마의 이제 오염수 요 문제가 처리가 될 수 있고, 신인님께서 처리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로유, 중요한 거는 불로유단 말이야. 불로유를 가지고, 내 지금 이제 불로유 옷도 입고 그랬지만은, 불로유 요거 이제 입이 번진다고. 그러면 우리 이게 아마 외국에서도 한 번만 터뜨려 가지고 이 국내 언론만 이렇게 떠들게 되면은 인기가 확 올라간다고. 근데 진짜 지도자 정신교육 때, 정말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정치 깡패 이정재하고 이마수하고 그런 몇 사람만 채용된 게 아니라고. 그때 한 2,000명 잡아들랐어요. 2,000명 정도 잡아들라가지고 A, B, C, D, E 이제 5등분 해가지고 사용시킬 사람 빨리 시키고 그래 질서를 잡아 나갔는데,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자기가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처리한 것은, 그리고 이제 11대 대통령 취임하고 삼천 교육대 만들 때 한 4만 명 정도 잡아들랐어요. 4만 명.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사회 불량 아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 다 잡아들랐잖아. 그래서 기강을 잡았다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이 1차 3,000명이라고 하잖아요. 2차는 뭐 또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3,000명 이 사람들은 정말 그 썩은, 정말 판사, 검사들 말이야. 저 대법관들, 이 진짜 썩었더라고. 아예 뭐 대법원에서 심사 자체를 안 한다니까. 그냥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다 들어간다 그러네. 이상로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억울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는데 이제 그 소송하고 뭐 수수료하고 뭐 변호사비하고 들어가지고 들었는데도 막상 대법관들은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그냥 휴지통으로 다 넣는다 그러더라고. 그 사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대법관이 많아지면은 그 자기들이 이제 대우가 또 나빠지고 뭐 기타 그 법관이라는 애들이 말이야. 하여튼 돈을 벌기 위해서 대법관이 됐다는 거, 판사 변호사 됐다는 거,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 말이야. 그렇게 교육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거 하기 위해서 뭐 사법고시한다. 이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그렇지, 가르치는 선생도 잘못된 거고. 교육부 장관이 진짜 대가리를 잘못 썼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썩게 한 이렇게 원천적으로 썩게 한 교육부 장관들, 그리고 이제 판사, 변호사들, 언론인들, 기존 카르텔에 종사했던 사람들, 언론 진짜 이 때려 죽일 놈들 있잖아. 언론 보도를 해야 되는데 보도도 안 하고 말이야. 허경영 총재님께서 무료급식 하는데 허경영 이름을 가리고도 이렇게 한다고. 이해가 되나? 하여튼 언론, 그리고 또 재계 마피아들이 있다고. 그거는 손도 못 댔다 그러더라고. 언론 개혁은 그래도 말이라도 나왔지만은 우리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는 이런 재계 마피아들이 또 있다고. 이거는 너무 크고 너무 거기에서 아주 손도 못 댄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예산을 주무리는 놈들, 요런 세계도 있는가 보더라고. 요런 사람들. 하여튼 화폐 변경을 해가지고 싸그리 그냥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100년 탐물이 1조 진이라고,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 다 휴지로 만들어야 된다고. 돈, 수표, 국채정을 모두 변경함으로써 지하자금 900조를 완전히 해소해가지고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국민배당금으로 배당해준다. 이 화폐 혁명이잖아. 하여튼 그런 세상이 지금 내가 볼 때는 빨리 온다고 봐요. 내년 총선 전에 뭐 베네제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베네제 씨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베네제 씨 우습게 보는 사람은 기사대기를 한 대 맞아야 된다고. 그 사람이 이동관이 지금 방송통신위원장 지금 내정이 됐잖아. 이 사람 자기가 이동관이하고 뭐 통화할 수 있나? 한호섭이 상황실장하고 통화가 되나? 그리고 지금 이제 그 KBS 옛날 사장 하셨던 분, 지금 이제 KBS 이사장으로 되실 분이 그 이동관이라고 아주 그 서울대학교 정치교육학과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하고도 친하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변희재 씨가 내다보는 것이 아주 정확하게 잘 보더라고. 우리나라 국회의장들, 좀 역대 국회의장들 전부 다 하고, 뭐 오늘 보니까 유인태는 거기 떨거지라.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딱 봐가지고 까마귀 새끼라 그러거든. 어디 뜯어먹으려고 하는 요런 까마귀 새끼들이라 그러더라고. 그 얼마나 표현이 정확하느냐고. 그런 논조에서 자기가 봐가지고 자기는 태어나기를 이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끌어당겨 버려야 국민들이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국회의원 하는 것도 없고, 자기는 올바른 언론사를 이제 하나 가지고 싶다. 이제 그래서 아시아에서 제일 큰 언론사를 가지고 싶은 것이 자기 목적이에요. 아주 외롭게 진실 투쟁을 하고 있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이런 분은 이제 아직 허경영 신인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뭐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지. 지금 이제 뭐 대한민국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현직 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그리고 장차관들, 국영기업체 사장들 전부 다 영적으로 보면은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라도 그래도 정신이 조금 깨어 있고 진실된 사람이에요. 허경영 신인님은 몰랐을 따름이지. 자, 신인님 시대가 이제 내가 볼 때는 아주 빠른 시간에 다가온단 말이야. 불로요, 이런 것이 언론에서만
바로만 터뜨려만 줘도 하루아침에 된다고. 그 윤석열을 이렇게 그 기존 그 보수 유튜버들이 확 이렇게 밀어준 때가 이틀 걸렸다 그러더라고. 조국 장관을 이렇게 치면서부터, 그전에는 보수 유튜버들이 윤석열 하면 아주 이 사람들 사형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했다고. 왜냐하니까 박근혜 태극기 이 집회에 주동하시는 분들 말이야.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이 태블릿을 조작을 해가지고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옥살이를 하게 했다. 이래서 윤석열, 한동훈을 엄청 그 매도했던 분들이 헷가닥 바뀐 거야. 바뀌는데 이틀 걸렸다고. 조국을 침으로써 윤석열 뭐 이래가지고 그냥 팍, 보수도 아닌데 보수가 지금 돼가지고 지금 일이 돼 있는데, 사람 마음 바뀌는 거는 이틀이면 돼요. 한 2, 3일이면은 완전 허경영 시대가 확 열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 하여튼 내년 4월 10일까지 하루 이틀이면은 확 바뀔 때가 있다고. 좋은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볼 겁니다. 허경영.